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일 경기죠. 6월 2일 KBO 리그 경기 프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죠. 두산 대 KT입니다. 두산 대 KT는 유희관 대 데스파이네 선수로 선발이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포인트를 조금 살펴보시면 느림의 미학인 유희관 선수가 이번에도 호투를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KT의 선발인 데스파이네 선수는 불펜의 악재가 있는 데스파이네의 KT입니다. KT는 데스파이네가 8이닝을 또 막아주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김재훈 선수에게 마무리를 넘겨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조금 포인트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침체된 타격감을 보여주면서 롯데에게도 마지막 경기는 연장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죠. 이게 타격이 언제 살아날 것인가라는 포인트가 조금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허리 라인에서 두산의 타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선두 타자 페르난데스 쪽에서 좀 살아나가더라도 결국 득점으로 이어나가는 것은 조금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듯이 두산은 다시 강한 타격을 바탕으로 순위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KT는 결국 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타격은 1번부터 7번까지 충분히 타격을 이어갈 수 있는 타선을 짜져 있고, 결국 투수가 얼만큼 버텨주냐가 포인트인데, 데스파이네 선수는 어느 정도 선에서 버텨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좀 보여지죠. 그리고 불펜이 좋지 못한 두산이기 때문에 유희관 선수가 6이닝을 던져주냐 7이닝을 던져주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의 타격 침체에서 데스파이네가 KBO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 연일 호투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8이닝을 던져줄 수 있는 데스파이네이기 때문에 뒷문은 김재현 선수가 막아준다면 KT가 어느 정도 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롯데 대 기아죠. 리매치입니다. 박세웅 대 임기영 선수. 이제 새가슴 피칭을 하는 박세웅 선수, 광주 악몽을 다시 재현해버리냐,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임기영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다르죠. 제구가 안정되면서 본인의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좀 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의 연장 승부에서 1승 1패를 하면서 원정 6연전을 시작하는 롯데인데요. 이 체력이 받쳐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전에 기아전이었죠. 이전에 기아와 붙었던 광주에서의 시리즈도 롯데는 하나와의 원정에서 바로 광주로 넘어가서 원정 6연전을 치렀을 때였는데요. 그때도 타격은 침체되었었고 결국 롯데의 타격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투수가 모두 격침을 당하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갔던 롯데였습니다. 기아도 타격은 살아있습니다. 특히 김선빈 선수와 나지완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타격에서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내일도 기아의 타격은 그나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스터 제로 박진영 선수가 첫 피홈런을 맞으면서 실점을 하면서 방어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 선수에게 자신감에서 어떤 모습을 또 변화를 줄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불펜에서는 기아도 좋습니다. 박준표와 전상현이 버티고 있는 기아의 불펜은 임기영이 6이닝 7이닝만 막아줘도 한 명만 더 받쳐준다면 박준표, 전상현이 경기를 클로징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기아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롯데는 원정 6연정을 위해서 잠실에서 광주로 다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휴식 후에 다시 경기를 치르죠. 체력적으로 조금 지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기아는 홈에서 다시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에서 좀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원정 6연전과 홈 6연전을 이어가는 그런 상대적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임기영이 저번에 롯데 상대로 8이닝 호투했던 모습이 또 재현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체인지업에 약한 롯데 타자들이 안 좋은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박세웅 선수는 포크볼을 지금 잃은 상태에서 슬라이더와 컵으로 카운터를 잡고 직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직구가 얻어맞다 보니 슬라이더와 컵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변화구의 제구는 조금씩 흔들리면서 결국 볼 카운트가 몰리게 되고 승부를 들어가는 공은 맞아 나가고 피해가면은 볼넷이 나오고, 저번 경기에도 볼넷이 6개, 7개나 나왔죠. 그러면서 좋지 못한 피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결국 몸쪽 승부가 안 되고 바깥쪽 승부만 계속 이어가고 변화구로 피해가는 피칭을 하다 보니 일어나는 악재인 것 같습니다. 박세웅 선수 자체가 지금 공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힘든 피칭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아가 조금 우세하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SK 대 NC입니다. 문승원 선수 대 이재학 선수죠.
네, 문승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에서 나름 호투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에서 호투의 행진하고 있고, NC 같은 경우에는 이작, 예, 역시나 공에 힘이 있습니다. 공에 힘이 있고 구속은 많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공을 채가면서 RPM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브먼트가 좋은 이작 선수의 공이기 때문에 타자들이 아직까지 쉽게 공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응년 선수의 영입이 투수력에도 어떤 영향을 미쳐서 좀 시너지를 좋게 가져갈지 그 부분도 두고 봐야 된다. 하지만 앞선 하나의 경기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결국 타격이 살아나면서 지키는 야구를 하며 승리를 가져가는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불펜이 약해지는 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삼성과의 경기에서도 불펜들의 실점은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배재환 선수의 제구력의 문제는 결국 개선돼야 될 필수적인 숙제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불펜에서의 활약도 필수적인 SK입니다. 똑같습니다. 네, 불펜이 해줘야 김정민 선수와 서진용 선수, 하재훈 선수가 해줘야지 이기는 경기를 지켜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해서 불펜들이 해줄 수 있을까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삼성과의 이 두 경기에서 타선이 죽었었는데요. 마지막 경기에서 또 대폭발을 해버리죠. 그런 모습이 또다시 나와야 된다. NC가 이기는 경기에 대해서는 타격이 확실히 해주기 때문에 투수들도 잘 지켜주면서 좋은 경기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취점을 내어주고 끌려가는 경기를 하다가 추격을 하지 못한 채 계속 경기가 벌어지다 보니 불펜 운영도 약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해지죠. 그렇다 보니까 뒤집을 수 있는 영향력을 조금 잃고 가는 경기가 조금 끌려가는 경기를 하게 된다 지게 되면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타격에서 먼저 해주면서 경기를 이끌고 가는 그런 흐름을 해줘야지 NC가 좋은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성원 선수도 호투를 하고 있죠. 그래서 SK의 흐름은 최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NC도 삼성과의 두 경기는 침체된 모습을 보였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타격을 보여주며 타격을 살려냈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1위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좀 보여지죠. 그리고 SK가 타격이 살아났지만 불펜 안정성은 여전히 조금 불안성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NC가 아마 후반에 조금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더라도 결국 불펜에서 SK가 조금 더 불안한 모습,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NC가 후반에 좀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NC가 좀 유리하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삼성과 NC입니다. 삼성과 NC, 원태인과 이민호 선수가 선발로 발표가 났습니다. 리매치 경기죠. 수인회급 선수들의 피칭이 이어집니다. 이제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나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롯데와의 경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투수를 동판하면서 한 번에 5실점 경기 빼고는 2실점 아니면 무실점으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죠. 좌타자죠. 좌타자인데 1할 때 피아타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태인 선수이기 때문에 LG의 강타자들이 좌타자죠. 좌타자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문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직구의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직구의 힘으로 타사를 찍어 눌러야 되는 그런 피칭을 해야 될 것인데 내일도 그런 패기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직구가 맞아 나가면 변화구를 던지게 되고 변화구는 제구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변화구로 인한 볼넷이 많은 것은 이미 경기에서도 보여줬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구가 조금 잘 풀려야지 LG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타격은 살아있습니다. LG는 타격은 살아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NC를 격파할 때는 좋은 타격을 보여줬죠. 특히 살라디노 선수가 상승세를 타면서 허리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삼성의 타격이 잘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불펜의 안정감은 리그가 역시 리그에서 상위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 그리고 정우영, 여건욱 등 LG도 불펜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의 호투만 이어진다면 삼성의 타격이 경기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나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리그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타격에서는 LG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민호 선수가 삼성이 리그 상대적으로 좀 약한 삼성의 타선을 상대로 다시 한번 더 호투를 보여줄 것인가. 결국에 직구가 가장 포인트인 이 이민호 선수, 직구를 삼성은 노리고 들어올 것입니다. 노리고 올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대로 봐야겠죠. 데이터대로 본다면 결국 타격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거는 LG가 더 많아 보이고 이민호 선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점수를 막아준다면 LG도 삼성을 상대로 타격에서 점수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리드를 잡는다면 리드를 놓치지 않는 LG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LG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키움 대 하나죠. 한현희 선수 대 김희환 선수. 네, 포인트는 한현희 선수가 몸쪽 승부를 극복 가능할 것인가가 포인트입니다.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구의 구위는 좋을 때는 149에서 151까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극적인 피칭을 한다면 144에서 141을 왔다 갔다 거리며 그 격차가 굉장히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한현희 선수가 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몸쪽 승부를 못하게 되면 타자들은 계속 바깥쪽 슬라이더 직구를 노리고 있게 되고 그러한 노림수는 결국 얻어맞아 나갈 수 있는 빌미를 주죠. 몸쪽 공에 대한 제고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온다면 타자들은 공략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다면 결국 그 공은 볼 카운트를 느리게 되고 불리한 피칭으로 이끌고 나가는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다행인 점은 하나가 타격에서 가장 지금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는 팀 중 한 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현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피칭할 수 있는 정면 승부로 들어가면서 빠른 공으로 윽박지를 수 있는 그런 피칭을 좀 기대해주게 합니다. 이제 체드벨이 돌아왔지만 김희환 선수가 선발 선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선발로서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키움이 타격이 살아난 만큼 김희환에게는 좀 큰 심판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호잉이 직전 경기에 홈런을 치긴 했지만 역시나 좋지 못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호잉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기대할 만한 기대치가 낮은 좀 그런 타자이지 않나라고 아직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펜에서의 불안함은 하나에서 이기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지고 있을 때는 끝까지 경기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불펜을 조금 로테이션을 돌리는 하나의 경기 운영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하나가 초반에 리드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 키움이 계속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다가 한현희 선수가 김태훈 선수에게 토스를 하고 그 이후 조상호 선수가 나오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득점을 해야지 이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득점력이 좀 더 강해 보이는 건 키움인 것 같죠. 그래서 키움이 조금 더 유리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5경기를 찾아봤고요. 6월 2일 경기 스포츠 분석 야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